그만 다른 일을 준비하시죠. 이슈투데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한국형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국민적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이란 특화된 소재가 지역 경제를 견인할 개발 사업과 연계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발사체의 액체 엔진에서 뜨거운 화염이 솟구칩니다. 내년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우주 발사체 입장에서는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나로우주센터이고요. 현재도 지금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는 발사체 기체가 조립되고 있고, 지난 2013년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와 달리 독자 기술 개발로 진행되면서 이번 시험 발사에 거는 기대는 더 큽니다. 우주항공이란 특화된 소재를 관광산업에 접목시키는 시도는 지역경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90여 종의 다양한 우주 체험이 가능한 과학관 전시가 물꼬를 트면서 앞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우주를 테마로 한 대규모의 시설 공사가 첫 삽을 뜨면서 우주항공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우주항공 관련 관광 콘텐츠를 그동안 개발을 해왔는데요. 2019년 우주랜드가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성과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이 한반도의 끝자락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과제가 얼마나 긍정적 교집합을 만들어 나갈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항과 부산항이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6,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과 광양항이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조선과 해양플랜트, 수산 분야의 37개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예상 투자 금액도 4,341억 원으로 6,21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양항과 부산항의 해양특구 지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추진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민들의 귀여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4일 동안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귀여 귀촌 박람회에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190여 곳이 참가해 귀여와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고흥구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김과 미역 등 500여 헥타르의 창업 어장을 경영할 청년 모집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양한 굴비 사업을 하다 실패한 목포 수협이 묘안을 내놨습니다. 고가의 보리굴비를 재료로 만든 고추장 굴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건데요.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속사정을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빛을 띠는 굴비가 녹찬물에 담겨집니다. 비린내가 줄고 녹차의 향을 머금은 굴비는 멸균과 부드러운 맛을 위해 찜통으로 옮겨져 1시간가량 찌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후 손으로 굴비살을 잘게 나눈 뒤 3년 이상 숙성된 고추장에 버무리면 고추장 굴비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고 밑반찬으로 맛있겠습니다. 달콤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목포 수협이 새로 만든 고추장 굴비의 재료는 40만 마리의 보리굴비. 지난 2007년 실패한 보리굴비 사업의 재고량으로 구입할 당시 가격이 11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결손 처리를 끝낸 상황에서 보리굴비 처리를 고민하다 고추장 굴비를 만들어
구입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번에 보창굴비와 가공해서 한시적으로 특판을. 두 차례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보리굴비의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시 안전검사도 의뢰했습니다. 먹포 수협은 최종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7월부터 미리 예약을 받은 뒤 2만 6천 개의 고추장 굴비를 추석 상품으로 한정 판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 낭만포차가 18개 포차 규모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제1기 낭만포차 운영자 가운데 탈락한 운영자들이 소송을 모두 취하함에 따라 신규 운영자를 포함한 18개 포차 운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자들은 영업 종료 후 해양공원 청소와 매출액 3% 공익기부 등에 나서며 여수시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청년들이 직접 도입할 수 있도록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청년 기획자 양성학교인 청년 힘센 학교를 운영해 전문가들과 지역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힘센 학교에서는 지역의 도시재생과 문화기획이 어우러지는 방안에 대한 고민부터 청년들의 문화기획에 대한 호기심과 생각 등을 나누게 됩니다. 민선 7기 출범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쟁쟁한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다른 처지인 만큼 도전의 적극성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시장에 가장 먼저 도전 의사를 밝힌 정치인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입니다. 복지에서의 새로운 모델 창출, 과학행정, 자치의 심화, 이런 광산구의 혁신적 성과들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지역 기자들을 만나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을 비췄고 현역인 윤장현 광주시장 역시 재선 도전 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시장 선거전이 조기 점화하고 있습니다. 1년 앞둔 선거에 이리저리 입장을 갖거나 그런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저는 제 일을 정말 더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고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 말고도 민주당에는 후보들이 넘칩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 이형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물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군들도 중량감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장병환 의원, 김동철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른바 제보 조작 사태로 당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악재입니다. 이낙연 전 지사가 총리로 발탁되면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진 전남지사 자리를 놓고 벌이는 입지자들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유일한 현역 이계호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거론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의원과 주승용 의원, 황주홍 의원이 자천 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역시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하는 처지입니다. 적극적인 민주당 후보들과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 후보들이지만 남은 1년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민선 7기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번 달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지자체별 환경 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휴가철 지역을 찾을 관광객들을 위해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모두 7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 쓰레기 45톤을 수거하고 특히 양식장 정화와 불가사리 구제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남열, 소록 등 고흥군 관내 12곳의 해수욕장에는 지난해 9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부터 여수와 순천, 광양 등에 있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들과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 40곳을 대상으로 부유세균 등을 포함한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조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160년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국립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늘 오후 7시 반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스트라스부르 오케스트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공연에 이어 순천을 찾아 세계적인 지휘자 마르코 레토니아, 바이올리니스트 강독성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 오케스트라는 지난 1855년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인 스트라스부르에서 결성됐으며 전쟁 속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색채를 흡수하며 연주단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6기 내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선 6기 3년 동안 시 재정이 3천억 원 정도 늘어난 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내년까지 1조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또 시 재정이 늘면서 미추진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라도 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국립합창단을 초청해 오는 7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 1973년에 창단된 국립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6가지 테마로 행복나눔 콘서트를 구성해 공연하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밤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하늘이 무너질 듯 벼락과 함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비구름대는 남동쪽으로 대부분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빗줄기는 약해졌는데요. 아직 강원과 충청, 경북 북부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에 달하는 세찬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홍천 산간에는 3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서울도 183mm의 많은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는 모레까지 계속될 텐데요.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지리산 부근에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3호 태풍 남마돌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일 새벽이면 남마돌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사이 제주도에도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